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윙크 AWS 스터디 2주차 모듈 3 발표를 맡은 글로벌 인프라와 엣지 로케이션 발표를 맡은 회상호입니다. 먼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리전입니다. 리전이란 일단 AWS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서버들의 그 물리적인 위치를 의미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AWS의 리전의 그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5개국에서 81개의 가용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리전을 두는 이유는 그 네트워크의 속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서버에 있는 서비스를 미국에서 접속하려면 아무래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미국에서 해야 한다면 미국 쪽 리전에서 서버를 생성하는 것이 속도 면에서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전을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그 큰 재해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AWS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장애라는 것은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건 예를 들어 뭐 전쟁이나 지진, 화재 같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애라고 포함하고 있고요. 이런 리전을 세계 곳곳에 분포하게 한 것도 이런 재해 시에 다른 리전으로 서비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에도 리전이 있는데요. 2016년에 시작해서 현재 가용 영역은 4개, 그리고 웨이브랭스 영역은 1개로 해서 우리나라도 AWS 리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전을 선택할 때는 그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데이터 거버넌스 및 법적 요구사항 준수, 그리고 고객과의 근접성, 그리고 리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그리고 요금 같은 것들을 그 고려해서 그 사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리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용 영역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리전 안에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AWS 리전 안에는 그 한 리전 안에는 그 가용 영역이 무조건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며 서울 리전에는 그래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말은 그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위치는 현재 AWS 내부 직원들도 모르며 각각 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종 재해 발생 시에 한 가용 영역이 그 장애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AWS 가용 영역이 나눠져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AWS에서는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서버를 올려서 그 트래픽을 분산시켜 한쪽 가용 영역이 만약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러 개의 가용 영역에 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엣지 로케이션은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캐치 서버에 복제해주는 CDN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서버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그림에 보신 것처럼 처음에 오리진 서버가 있는데 이 중간에 원본의 콘텐츠를 가진 스토리지가 있고 그것들을 해당하는 지역에 가까운 이거를 복사하는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캐시 서버의 스토리지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시 스토리지를 만든 이 엣지 로케이션에서 또 그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콘텐츠들을 가까운 그 유저들이 불러들여서 빠르게 콘텐츠들을 어,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게 엣지 로케이션이고요. 물론 이 또한 우리나라에도 엣지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차영호 님께서 AWS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AWS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발표하게 된 차영호라고 합니다. 우선 프로비저닝이란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시스템 자원을 할당, 배치, 배포해 주었다가 필요시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EC2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프로비저닝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에서 프로비저닝을 하는 방법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콘솔, CLI, SDK, 엘라스틱 빈스톡,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콘솔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기반으로 저희가 아마 가장 많이 해왔던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직관적인 시각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아마 EC2 인스턴스를 콘솔에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양을 선택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처럼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AWS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하는 게 콘솔 방법으로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CLI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콘솔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터미널을 켜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AWS하고 이제 API로 통신을 하면서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하는 방법인데, CLI로 프로비저닝을 하려면은 우선 AWS CLI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걸어놓은 링크로 가시면은 OS별로 AWS CLI를 설치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총 6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CLI를 설치를 해주시고 IAM 유저를 생성을 한 다음에 터미널에 이제 생성한 유저를 등록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은 AWS CLI를 이용할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직접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우선 IAM 유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AM 유저로 들어오면은 이 왼쪽에 사용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들어가시면은 사용자 추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사용자 이름을 그냥 아무거나 테스트 AWS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액세스 키로 유저를 등록할 거기 때문에 액세스 키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기존 정책 직접 연결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관리자 권한을 준다는 건데 일단 저희는 관리자 권한을 체크를 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체크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사용자를 만드시면은 키값이 나와요. 근데 이 키값은 잘 보관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페이지를 나가면은 다시는 이 키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다운로드를 해서 보관을 하시든가 해서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저를 생성을 하면은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유저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ASW configure라는 명령을 치시면은 아까 저희가 발급받았던 키값들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값을 입력하고 리전 네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여기 보시면은 뭐 US East 1 이런 리전 네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면은 유저 등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 이제 명령어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AWS S3 LS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저희 S3 서비스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킷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터미널 저는 글씨 이렇게, 좀만 키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혹시 됐나요? 어, 아니요. 확대가 안 되고 있나요? 네, 똑같아요, 지금. 이거 혹시 방법 아시나요? 어, 커맨드 플러스 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네, 됐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혹시 유저 등록하는 거 다시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냥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AWS S3 LS를 입력을 하시면 지금 제 S3 서비스에 있는 버킷들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2개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버킷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3 이 MB가 make 버킷이라는 명령어고요. 여기다가 이제 버킷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버킷 이름은 제 계정 안에서만 독립적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AWS 전체에서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아무 글씨나 쳐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make 버킷 됐다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시 ls 명령어를 쳐서 보면은 새로운 버킷이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콘솔에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방금 만든 게 버킷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CLI나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AWS 리소스 비저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SDK인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AWS하고 통신하면서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하는 방법인데 이제 언어는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제약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코딩하듯이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3개 방법들은 이제 인스턴스를 뭐 만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직 저희 학부 단계에서는 뭐 EC2 하나로만 다 서비스가 가능할 텐데 나중에 뭐 취업을 하거나 해서 운영을 해야 되면은 되게 많은 서비스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코딩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운영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AWS에서 인프라 구성을 좀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뭐냐면은 엘라스틱 빈스톡이랑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얘네 때문에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빈스톡은 EC2 기반으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빈스톡 자체에서 나오는 과금이 없고 엘라스틱 빈스톡에서 이용하는 뭐 EC2나 RDS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과금만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개발자의 생산성이 증가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엘라스틱 빈스톡 구조인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엘라스틱 빈스톡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저는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새 환경 생성을 누르시고 저희는 주로 웹을 다루니까 웹 서버 환경을 선택을 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입력을 안 할게요. 그다음에 플랫폼에서는 저희는 노드를 사용을 할게요. 노드를 체크를 하시고 샘플 어플리케이션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환경 생성을 하면은 이제 얘네가 알아서 환경 구성을 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펜딩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URL을 눌러 보시면은 지금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게 그냥 개발자가 코드를 개발하고 배포를 하고 싶으면은 이 배포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해서 이 압축 파일을 저희가 개발한 소스들을 압축을 해서 그 압축 파일을 배포를 하면은 알아서 다 배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일단 나머지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확인을 할게요. 이제 이거는 이 사진은 엘라스틱 빈스톡의 구조인데 먼저 앞에 보시면은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있고 그 안에 EC2들이 배치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트래픽에 따라서 알아서 EC2들을 다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는 S3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로그들도 다 저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건데, 이제 얘네는 제이슨이나 얌 형식의 문서를 이용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을 하는 건데, 그 문서 안에 저희가 원하는 리소스들을 다 정의를 해놓고 이 버킷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저희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리소스들로 인프라를 구성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EC2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의 리소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아직 배포가 이제 딱 됐네요. 배포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까 그거랑 다르게 그냥 링크 텍스트만 나오게 해서 배포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틱 빈스톡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게 이제 스타트업 같이 인원이 적은 곳에서 서비스 관리를 할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 학부 단계에서 사용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사용을 하셔야 될 상황이 오시면은 한번 참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